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내 14군데 고사장에서 치러졌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수능 분석과 함께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교육청의 오승식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이 수능을 치른 응시자도 감소를 했는데 오늘 제주 지역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나요? 네, 원래 그 제주 지역 수능 응시생 수는 저 대학에 작년보다 430명이 줄어서 7,07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응시별 학생 현황을 보면 재학생이 약 5,569명, 그다음에 재수생이 1,352명, 그리고 검정고시도 149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 도내 응시자 중에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재수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올해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한 10여 명이 늘었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재학생이 약 4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재수생은 약 7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그 재수생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EBS와 연계된 그 수능이 좀 쉬워진 점, 그 다음에 의대라든가 약대, 한의대 열풍에 의한 그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이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은 학종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지만 수능을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재수생들은 고득점을 노려가지고 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치러진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올해 수능은 작년에 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어는 작년에 불수능이었지 않습니까? 좀 쉬워졌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작년 수능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는 쉬울 거고 또 최상위권을 가를 과목은 수학 영역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던데 올해는 영역별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뭐 수학에 대해서는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재학생들이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었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6월과 9월에 모의고사를 치렀고 작년 수능도 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형의 그 두 문제, 그다음에 나형의 한 문항 정도가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약간 체감도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급컵이 컷인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국어 1등급 그 컷이 80점대로 떨어지면서 최상위 난이도를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이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국어 영역은 작년에 불수능이라고 해서 상당히 애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좀 어려웠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쉬운 편이었고 특히 국어의 전체적인 그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별로 없었다는 게 저희들 진학 지도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도 EBS 연계가 많고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주 쉬웠다 이렇게 저희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등급 컷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한 92점 전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죠. 오늘 치른 수능 시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수험생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이걸 알아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주말부터는 이제 우리가 논술 시험도 있고 그런데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먼저 이제 가채점을 애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시 모집에 좀 중시해야 될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별로 이 모집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열마다 수능 그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과목별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등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정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이제 일괄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능 판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들은 뭐 이제 크게 외고라든가 이게 그 일반고로 전환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심리적으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일부 강남권에서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도 있지만은, 저희들인 경우에는 이게 또 새로운 전기로 삼고 또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그 이수하면 오히려 제주권에서는 더 좋은 대학의 진학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체제가 올해로 마무리가 되죠. 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거로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선택과 그다음에 필수의 비율도 달라지고요. 하여간 올해로 또 수능이 마감이 됩니다. 전 교육 과정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체제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 그 진학 지도하는데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로 진학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이 아이들이 학과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논술, 기타 뭐 여러 가지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 그 진학팀에서 그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뭐 밤늦게까지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에게 정말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